TV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저희 한국 요리들 많이 회사 다니시고 TV 매스컴에도 많이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강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나눔의 집 여러분들 아시죠? 네. 나눔의 집 위안부 분들이요. 그분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음식을 해서 그분들을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검사를 맡아요. 그분들이 다 90세가 넘으셔서 굉장히 이제 백신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코로나 검사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지금 3분 남으셨는데요. 어떻게 옛날에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그 3분까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살아계시면 뭐예요? 드시는 걸 못 드셔가지고 한 분은 꼬줄 끼고 계시고 나머지 2분은 겨우 죽 스프 이런 걸 드시는데 제가 그분들 수업을 드실 때 제가 꽃게하고 새우 요리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지죠. 하지인데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삼계탕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날이 더우면. 근데 저는 그분들 삼계탕 같은 거 안 해드려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꽃게가 막 알이 꽉 찬 꽃게가 아주 대형 꽃게 그런 거를 한 2마리 정도를 솥에다가 그냥 봐요. 한 2시간 보면서 거기에다가 버섯도 넣고 뭐 그냥 양파, 당근 이런 이제 야채를 잔뜩 넣어가지고 봐가지고요. 그걸 한 2시간 정도 가서 싹 건져내요. 건져내고 살은 이제 게살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린 쌀을 훅 넣고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과요. 과서 그거를 드리면요. 기가 막힌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봉사해드렸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대기 여기 군산 근처신가요? 아닙니다. 아, 멀리 외지에서도 오셨어요? 각 지역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우리 그 꽃게나 그 새우 같은 경우는 키토산이 많고, 암 환자들도 그걸 케어할 때 제가 많이 쓰거든요. 예, 여담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한 30년 이상 많은 일을 해왔어요. 많은 일을 해왔는데, 거의 이제 방송 쪽 일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그 착한 식당 그 이영동 먹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거기 5년 동안 전국으로 다니면서 착한 식당 검증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검증을 하고 난 후에 와, 상업적인 음식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제가 자연유리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분들 앞에 우리가 외식하는 상업적인 음식은 어떠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더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강의도 많이 해드리고 방송국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 작가들. 걔네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 자문위원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으뜸식당 선정위원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급식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광주시의 홍보대사까지 맡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외교관 부인들의 한식요리라고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은 호주에서 오신 노벨 화학상 타신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자연요리 체험하는 거 제가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놨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식 대첩에 그 외국의 미슐랭 셰프들이 우리 한식을 배워가지고 1억 상금을 걸고 요리 대회 할 때 제가 백종원 씨하고 저하고 이종림 씨하고 중결승 결승 심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백종원 씨가 워낙에 그냥 우리나라의 뭐 역할을 크게 해서 저는 옆에서 찌그러지고 살아요. 자, 이제 이미지. 자, 우리 민족은 발효문화, 조상부터 가지고 있는 민족, 된장, 간장, 고추장, 김장, 김치 등 다양한 발효 요소까지 산업 발달로 식문화의 변함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처럼 많이 번진 나라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참 많이 번지지 않았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저희 나라의 발효식품은 된장, 간장, 고추장, 김장,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들, 지정상들 거기 가가지고도 막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 그 발효식품이 굉장히 대단한 음식이죠.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식품공학 박사가 계속 우리나라를 드나들면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된장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된장은 까도 양파 껍질이다. 우리가 된장을 보글보글 끓여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균들이 죽지 않는 균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청국장 같은 경우는 그 끓이기 직전에 청국장을 넣어서 하루를 끓여서 미생물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끓여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된장 속에는요, 그 미생물이 죽지 않는 미생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까도 정말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이 된장에는 무한한 진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라도 된장찌개 안 먹고 살면은 뭔가 속이 니글거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도심에 살지만 제가 직접 저렇게 이제 거의 뭐 김치, 된장, 고추장은 제가 다 담아서 활용하기도 하고 쿠킹 클래스에서 많이 또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연요리 연구가다 보니까 그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금씩 이렇게 저한테 갖다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해마다 꼭 된장, 고추장을 제가 직접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요, 된장, 고추장을 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담아서 쓰시나요? 그런데 큰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남성분들을 요리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남성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요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예전에는 참 부인들이 참 지고지순하고 남편분들한테 참 정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안 벌어다 주건 이렇게 좀 가정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요, 어디 뭐 옛날에는 공국이라도 끓여놓고 나갔지만 이제 공국도 안 끓여놓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먹어 하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곤지암에 살면서 그 지인분들 몇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요리를 배우시면서 이제 콩나물국 끓이는 것부터 된장찌개 끓이는 것부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남성분들은 정말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하루 세끼, 삼시세끼를 100년 동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 이제 100살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그쵸?
요즘엔 여자도 나가서 벌잖아요. 근데 여자도 벌고 남자도 벌고 집에 오면 여자만 혼자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요리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런데 되지도 못하게 막 우리 백종원 씨 된장찌개에다가 설탕 넣으면서 그 요리 배워서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리 하시면 큰일 나고요. 예, 된장찌개에다 설탕을 갖다 되게 부어서 끓여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연대별 식문화 변천사. 저는 제가 고향이 전주예요. 전주인데요. 정말 60년대, 70년대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여름에 이제 그 어머니가 단수수를 심어 놓으셨어. 그게 사탕수수죠. 그러면 낙 하나 들고 나가. 그래가지고 낫으로 그 단수수 하나 탁 쳐가지고 딱 껍질 밑에서 툭툭툭 잘라서 그거 싣고 다녔어요. 정말 건강한 먹거리로 간식 먹고 살았죠. 안 그러면 고구마 감자. 오직하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보고 고구마 부대라고 했을까. 고구마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런 별명을 제가 그토록 고구마도 감자도 참 좋아했어요.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대, 풍족하지 못한 가난한 시대에 보리밥도 정말 사치스러웠죠. 그때는 간식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수수인데요. 성인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인병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 이 중에 여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학생분들, 제가 학생이라고 할게요. 당뇨약 드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당뇨약 지금 양심상 못 드시는 분도 계시리랍니다. 이 정도의 한 분이면 정말 우리나라 건강한 나라죠. 정말 참 그렇게 성인병을 안 끼고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미료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조미료가 일본에서 발달이 돼가지고 아지노모드라는 일본식 외간장하고 같이 조미료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거 돈 없으면은 부자만 먹었어요. 이게 부자가 그 화학간장하고 화학 조미료를 먹고 사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건강에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그 감칠맛 없으면 식사 맛없다고 안 드시잖아요. 와, 이 집에 맛없어. 그게 상업적인 음식이거든요. 자, 요즘에 엊그저께 그 KBS에서요 다큐를 하나 찍었습니다. 무슨 다큐를 찍을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으로 전 나라가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배민하시는 오토바이 아저씨 한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번다 하는데요. 그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배달 음식 먹다가는 정말 얼마 10년 후에는 정말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10년 후에 내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한 가지 나온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었어요.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었는데 피자 먹기 전에 혈관 검사를 했습니다. 한 판 먹기 전에. 그리고 먹고 난 후에 한 판 먹고 난 후에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관이 32%가 닫혔어요. 그럼 딱 여러분들 피자 한 판이 32%의 그 혈관이 막혔다면 계속 먹으면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될까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터지고 심장에서 터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상업적인 음식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그 먹거리 드시는 분들이 그게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업이 되는 건 그 사람들밖에 돈 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의료보험 수가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배달 음식. 의료보험 수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일본식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이때 그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요. 천연조미료 개발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천연조미료 그 검증을 전국으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천연조미료라는 거는요. 해산물에서 나옵니다. 자, 새우, 멸치, 귀포리, 다시마. 그래서 거기 검증을 다니는데 거의 바닷가에 그 공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의 공장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보면은 창고에 가서 뭐 멸치, 새우 막 잔뜩 쟁여놓은 그 창고에 가면은 거미줄이 쳐 있고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착한 식당이나 착한 기업을 뽑아주는 게 뭐냐면 정말 열악한 기업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그 열악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서 정말 창고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진 데가 없어서 결국은요 중소기업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뽑았는데 그때 그 기장에 가면 석하라는 그 천연조미료 원물 생산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석하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때 굉장히 마인드가 좋았어요. 그분이 집안 대대로 그 해산물을 하시는데 아버지부터 이제 지금 사장님이 그걸 물려받았더라고요.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젊은 나이에 깨어가지고 일본을 들어갔어요. 일본을 들어가가지고 그 조미료 시장을 이렇게 좀 시장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30년 전 일이죠. 근데 그때 벌써 일본 애들은 천연조미료를 개발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천연조미료 개발을 다른 기업보다 제일 먼저 우선으로 했었어요. 우선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희 눈에 띄어가지고 천연조미료 이제 착한 조미료를 해놨더니 그 다음에 방송이 나가니까 그 롯데쇼핑의 최유라 씨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런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1년에 매출이 그 당시에 뭐 4천, 5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 한 10배 정도를 뛰어가지고 아주 정말 그 돈방석에 그분이 앉으셨죠. 천연조미료라는 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천연조미료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식당에 검증을 다녔을 때 조미료 열풍을 제가 그때 열었었어요. 조미료가 들어가면 착한 식당으로 뽑아주질 않았었어요. 조미료가 먹고 싶으면 따로 여기 양념에다가 조미료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넣어서 드시게끔 그때 아주 열풍이 일어났었죠. 70년대, 80년대 이제 산업이 서서히 발달이 되면서 이때부터 외식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패스트푸드나 피자, 햄버거, 라면, 커피, 화학주. 이 화학주가요. 여러분들 화학주 소주에다 조미료 넣는 거 아세요? 아니 어느 날 소주를 제가 이렇게 음식하면서 소주 넣을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화학주보다는 곡주를 많이 쓰는데요. 정종을 많이 쓰는데 이제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소주를 쓰게 돼서 소주 맛을 딱 봤는데 어머 조미료 맛이에요. 소주에다 조미료를 넣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미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국민 레시피 인스턴트 커피죠. 이 커피도 정말 좋은 재료가 아니면은 혈관을 다 막습니다. 저 인스턴트 커피가. 혈관에 저기에는 흰 정제 설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공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제 흰 설탕이 얼마나 무서운 역할을 하는지 내 몸의 염증이 설탕의 먹이에요. 설탕의 먹이. 자, 나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몸의 염증은 유발됩니다. 왜? 지금은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든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달해서 산업이 발달해서 미세먼지가 뭐 배기가스에서 뭐 많이 배출이 돼도요. 그게 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마십니다. 원치 않아도 숨을 쉬니까 마셔요. 그래도 지금은 마스크라도 하고 다니니까
조금 낫긴 한데요. 그게 내 몸에 들어가면 다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염증의 먹이가 바로 흰설탕이에요. 그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 뭐 4-5잔 드시는 분들은 그 혈관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몸에 태어날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그것도 이기실 수가 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이렇게 좀 약한 몸을 타고 약한 몸을 어머니한테서 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 약한 몸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태어나면은 저런 거 이기지 못해요. 자동차 배기가스, 공기 오염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성인병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 본격적으로 외식 문화가 발달이 시작이 되면서요. 이때 이제 성인병이 시작이 됩니다. 비만, 당뇨, 암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어머니 교실에서 교육을 또 많이 해요. 어머니들한테 제가 어떤 부탁을 하냐면, 자, 어머니들도 나가서 돈을 벌어. 자, 옛날에는 차가 없었을 때 뭐 돈 나갈 일이 없어요. 뭐 기름값이 나가겠어요. 뭐 정말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도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부가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가는 돈의 비용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힘들 때는 짜장면 시켜 먹고 아이들 피자 또 라면, 완전 라면은 뭐 대박인 거죠. 그 라면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아마 라면을 2개 드신 분도 하나밖에 안 드실 겁니다. 그 라면을 만들 때 처음에 라면 만들 때 그때는 라면이 천상의 식품이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그런데 그 라면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가 또 문제예요. 스프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그 식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가격을 낮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중국에서 싸구려 양념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싸구려 양념이 들어올 때 일본 사람 같으면 중국에 가면 우리는 좋은 것만 찾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중국에 가서 모든 식자재를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싼 거만 찾아요. 그렇게 되면 고추도 다 희날이 썩은 거 나오죠. 버섯도 다 썩은 거 말린 거 가져오죠. 그런 걸로 라면 스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미료 넣고 다시다 넣고 해서 만드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뭐 야채 같은 거 말려서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들 믿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내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죠. 대형마트가 이때부터 이제 2000년대로 들어와가지고요. 대형마트 오프라인 시장이 발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된장 담아먹던 사람도 안 담아먹어. 왜? 마트에 가면 돈만 가져가면 세련된 포장지에 아주 다 포장이 제대로 돼 있어서 그냥 카트에다 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쌈장 내가 담아서 집에서 된장 만들어서 쌈장 만들어 먹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쌈장도 다 그 마트에서 파는 거 갖다가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저게 그 대형마트에서 된장, 고추장, 쌈장 이런 게 어떤 걸까요? 자, 다 GMO 식품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 외국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GMO 식품은요.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자, 우리가 외국으로 핸드폰 팔아먹어야죠. 또 자동차 팔아먹어야죠. 다 팔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농수산물 갖다가 먹으라고 걔네들이 GMO 식품 니네 사다 먹어. 그래야 우리가 자동차 사주고 핸드폰 사줄게. 테레비 사줄게. 그럼 그건 오롯이 다 국민의 건강에 위협되는 그 GMO 식품이 다 들어옵니다. GMO 식품으로 와서 다 된장, 고추장 다 담는데요. 자, 한 가지 콩을 수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콩은 GMO 식품이 들어오면서 농약 뿌려서 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정말 콩을 갖다
갖다가 염산으로 분해해서 색깔을 또 공장용 간장 만들어야 되니까 암모니아수 넣어서 색깔 새카맣게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식품 매대에서 방부제 마지막 방부 처리까지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드시고 계세요. 오늘 낮에 여러분들 도시락 드셨죠? 그 도시락도 만들면서 3분의 간장 다 들어갔고요. 물엿 다 들어갔고요. 참 너무 심각하죠. 우리 몸이 쓰레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일찍 뭘 터뜨렸어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자, 옛날에는 저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가 참 작곡을 많이 심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고추 하면은 정읍에서 엄청 나오고 뭐 꽤 하면 정읍에서 많이 나오고 뭐 엄청 그쪽에 많이 나와. 이제는 정읍에 가면 베리밖에 심을 거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작곡 안 심죠. 작곡 그 안 심기 때문에 외국에서 90% 이상 다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요. 미국에 가면 몬산토라는 GMO 조작 공장이 있어요. 그 GMO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작곡이 자 아프리카에다 줬어요. 처음에 무료로. 야 니네들 배고프지? 우리 GMO 식품이고 니네들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갖다 먹어라. 그 사람들 절대 안 갖다 먹었어요. 왜요? 그거 먹으면 우리 죽어. 배고파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걸로 들어가지고 대형마트에 있는 모든 식품, 허다못해 뭐 콘스타지, 물엿, 조청, 어마어마한 식품이 다 그 들어오는 그 작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다 매대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마트 뭐 무슨 대형마트 뭐 이런데 저는 가본 지 오래됐어요. 모르겠어요. 과일이나 조금 몇 개 살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대형마트에 안 가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문가거든요. 제가 왜 거기 가서 GMO 식품을 사다 먹습니까? 정말. 서울에서 제가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교육을 많이 해요. 문화센터에 가면은 거의 다 대형 백화점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의 지하에 차를 딱 파킹을 하고 제가 올라가면서 보면은요 벤츠 탄 여자들이요 햇반 있잖아요. 햇반 짝으로 사갑니다. 짝으로. 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갖고 못할 거 없죠.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은 돈 가지고 자기 몸 죽이는 일만 하는 거죠. 자, 햇반에 방부제 없이 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한 달, 두 달, 6개월이 가도 썩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햇반 많이 사서 드세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먹거리 잘 드시더라고요. 대형 도시에서는요 그런 식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죠. 심각한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로 국민 건강이 위협이 되는데요. 자, 왜 식약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식약청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식약청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검사를 해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간장이 있으면요. 자, 간장을 하나 삽니다. 오늘 저 진간장 하나 샀어. 집에 있는 조선간장 먹으려니까 짜고 맛이 없어. 그래서 진간장을 하나 샀습니다. 자, 한쪽 벽면, 이쪽 병 쪽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영어로 화학 첨가제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간장병이에요. 간장병은 예. 자, 우리나라 보이지도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냐면요. 자, 모든 건 간장으로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잔치집 잔칫날 불고기 간장 들어가죠? 또 잡채 우리 국민 다 좋아하는 잡채 간장 없이 못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짭짤한 장아찌 간장 없이 못 먹습니다. 자, 우리 군산의 가장 유명한
있습니다. 제가 거기 검증 갔다가 한번 거기 깬 적 있어요. 간장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검증을 하고 나가면은 그 봉고차에 한 대여섯 명이 타고 나가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국의 인터넷 딱 들어가서 간장게장이 가장 핫한 쪽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몇 개를 선정을 해요. 제일 먼저 선정해서 나온 곳이 서해안으로 타고 내려와서 계곡가들을 갔었어요. 계곡가들을 갔는데 그 계곡가들 회장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난 여기서 30년을 했고 이 근처 자기가 땅을 다 샀대요. 그리고 1년이면은 간장 게장에 쓸 꽃게를 30억 원어치를 1년 거를 사서 저장을 한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시다고. 아, 그냥 전국으로 그렇게 유명한 계곡 가든에 온 걸 저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고 이제 게장을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그 이제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거 뭐죠? 이게 우리 들어가면 딱 갖다 주는 거 메뉴판. 메뉴판에 딱 보니까 거기에 한약으로 만든 간장게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딱 보면 알죠. 그 문제 있는 거를 간장을 거기다 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회장님 참 이렇게 저희한테 공개 좀 해주실 거 있냐고. 뭘 양념을 쓰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다 공개해주겠다고 해서 창고를 들어갔어요. 창고를 들어갔는데요. 진간장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분의 간장이라는 거는요. 콩기름을 짠 외국에서 수입한 GMO 콩을 가지고 콩기름을 짠 콩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산을 넣어서 녹여요. 녹여서 거기다 간장을 하루 만에 간장을 만드는데요. 하루 만에 만드는 간장은 완전히 화학 공장용 간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장이라는 거는 자, 콩과 물과 소금과 햇볕만 있으면 돼. 네 가지만 있으면 우리 전통 간장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그나마라도 이렇게 많이 번지지 않았던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발효식품을 먹어서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기가 막힌 또 미생물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공장용 간장에는 미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어. 예, 그 독한 게 들어가서 미생물이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계곡가든에 가서 간장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GMO 콩에다가 염산 넣어서 찌꺼기 넣어서 암모니아수로 해서 하루 만에 만든 간장, 그 3분의 간장이 있었어요. 창고 가득 있더라고요. 와, 정말 1년에 30억의 그 꽃게를, 알배기 꽃게를 사서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독을 넣어서 파는 거예요. 독을 넣어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간장게장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 뒤로 이제 그때가 추석 때였어요. 추석 때였는데 중앙일보에 그 회장님이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 보자기에 간장게장 선전을 딱 전면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전면으로. 그러자마자 방송에서 편집하고 나갔거든요. 그 집 한동안 손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영양가 좋은 꽃게에다가 독극물을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식약청에서 그걸 다 허가를 내줍니다. 자, 그 허가는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자, 암모니아수도 기준치 이하, 염산 들어간 것도 기준치 이하. 그러면 바짓가랭이에 우리 보슬기에 그 바짓가랭이 젖는다고 그러죠. 자, 현재 우리가 지금의 먹거리가 잘 드시면 1년 후에 10년 후에 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계속 먹는다.
혈관이 삭죠. 삭아요. 자, 이번에 그 KBS의 그 배달 음식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32%의 피자 한 판만 먹어도 32%의 혈관이 딱 막아. 자, 막으면 안 되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되나요? 산소가 통해야지 우리가 저리지도 않고, 그쵸? 발 저리고 손 저리고 이러는 것도 없고요.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가 그걸 다 운반하는 거예요. 산소가 건강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미네랄과 산소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청에서는 그거를 기준치 이하라고 다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그거 우리 한 번 먹고 말 건가요? 지금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 사는데 100년 동안 먹거리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식약청 앞에 가면은요, GMO 표기해라, GMO 표기 여기다 하면은 팔리겠어요, 물건? 절대 표기 안 합니다. 왜? 기업을 죽인다. 자, 기업을 죽이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 보따리 싸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선택을 했냐면요, 국민 건강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업을 선택했고요, 노동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내 몸을 내가 지키죠. 그죠? 심각한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로 국민 건강 위협한다. 자, 가공식품이란 원료 자체를 먹는 천연식품이 아닌 식품을 가리킴. 가공식품이란 원료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공해서 으깨서 먹는 게 가공식품이에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선 가공식품을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냐면 식품 원료, 농임축 수산물 등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영을 해서 군세 절단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디 먼 곳 가시려면 고속도로 가려면 다 아시죠? 고속도로 가시려면 가다가 좀 쉬어야 돼. 그럼 어디 들어가? 휴게소 들어가죠? 휴게소 저희가 휴게소 검증을 했었어요.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입구에 이제 배고프면 먹으라고 각종 선전 광고물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자, 거기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음식 선정 1등한 뭐가 있냐? 돈가스가 있어요. 저희가 그날 돈가스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 분쇄 절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석으로 돈가스를 만들자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냥 앞다리살이건 뒷다리살이건 그냥 넓적한 다리살을 분쇄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방망이질해서 거기다 밑간해서 밀가루 또 빵가루 계란 씌워서 튀기는 게 그게 정석인 돈가스입니다. 근데 자, 여기는 이익을 많이 추구를 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국적 없는 수입고기 사다 절단을 막 해서요, 절단 돈가스를 만듭니다. 거기에 각종 입에서 감칠맛 나게 엄청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파는 데가 고속도로 휴게소고요. 거기에서 파는 어묵 같은 것도요. 정말 우리가 먹어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정말 우리가 서해안에서 잡은 정말 양식한 새우나 꽃게 이런 걸로 만들면 얼마나 맛이 좋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해산물로 다 어묵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검증을 하니까, 자, 물컵 하나도요, 세균이 50이 기준이라면 500이 나와요. 500이. 물컵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방을 많이 다니지만은 가면은 딱 그냥 가서 물 하나 사갖고 나오면 돼.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마음 놓고 휴게소에서도 먹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공식품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그 가공식품은 거의가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무서운 그러한 화학 첨가제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 가공, 포감한 식품으로 규정을 했어요. 자, 한국인은 나트륨의 섭취가요, 이 가공식품에서 95% 이상을 섭취를 합니다. 95%가 가공식품이 주 원인이며 나트륨은 혈압 상승, 비만 등 각종 건강질환의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죠. 자, 나트륨. 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요즘 소금은 정말 우리가 정제를 많이 해서 먹어야 돼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저 신안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바닷물 금방 오염될 텐데 소금부터 좀 들여놔야 되겠다 하고 제가 신안군청에다 전화를 해서 신안군에서 소금을 가장 잘 만드시는 곳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소금 한 차례 받았었어요. 저는 소금을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김장도, 된장도, 고추장도. 그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놓기를 너무 잘했던 게 그때 이제 아까 간장게장 얘기가 나왔었죠. 간장게장 검증을 하면서 우리 PD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여기 군산을 거쳐서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갔어요. 간장게장 검증을 싹 하고 서울로 올라간 거죠. 근데 소금을 참 잘 들여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우를 이렇게 이제 기르는 양식장에서 기르는 교육도 여러분들 받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 바닷물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그 이제 지하수로 해서 이렇게 새우를 양식하면은 정말 얼마나 건강한 새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큰 생선이 아닌 작은 생선을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거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작은 생선은 멸치나 새우 이런 작은 것들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방사능에 오염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생선 큰 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가 생선 큰 거, 뭐 참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살만큼 그냥 그 나비나 뭐 수은이나 이런 거 방사능이 많이 그 큰 생선에 굉장히 다량 함유가 되어 있대요. 저 그 뒤로 저 참치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자, 식품 첨가제가 천여 가지 정도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사용하는 게 450여 가지입니다. 가공식품을 10년 섭취하니까 대장암 원인, 채소 대신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대장암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국립암센터에 가면은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암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 받고 음식 잘못 먹으면 온다 그러죠. 그런데 그 국립암센터에 가면은요 청소년이 암센터 60%가 암입니다. 성인이 40%고요. 자, 걔네들은 굉장히 먹거리를 나나게 먹어요.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 젊음이 발산하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요즘에 고3 애들은 뭐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먹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 부모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요 계속 먹어야 24시 마트 가서 삼각김밥 먹고요. 컵라면에 라면 물 부어 먹고요. 참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 컵라면의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요. 우리 종이컵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종이컵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다량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너무 밥해 먹기도 힘들고 하니까 계속 아이 젖을 먹이면서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피자도 먹고 뭐 짬뽕도 시켜 먹고 나중에 아기 젖에서 뭐가 나왔게요? 환경 호르몬 나왔어요. 환경 호르몬 젖을 아이가 먹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제가 그 육개장 검증을 하다가 숭실대를 갔어요. 숭실대학교
육개장을 갔는데 거기가 40년 전통의 육개장이라고 하고 막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 숭실대 앞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무슨 뭐 10,000원짜리를 먹겠어요? 20,000원짜리를 먹겠어요? 싸구려 5,000원짜리밖에 더 먹어요? 5,000원짜리도 걔네들이 비싸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40년 전통이 어떻게 5,000원에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방을 쫙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주방에서요. 뭐를 하고 있냐면 비닐봉지를 가위질하고 있더라고요. 비닐봉지를. 그거를 뚝배기에다 넣어서 바글바글해서 애들한테 40년 전통의 육개장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요. 우리 소고기 기름은요. 몸에서 배출이 안 돼요. 소고기 기름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돼지고기는 그나마라도 배출이 용이해요. 그런데 그런 정말 국적 없는 고기로 육개장 그 인스턴트 육개장 만든 걸 아이들이 5,000원에 막 줄을 아래 서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내 혈관을 다 망쳐서 아이들이 암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전 그거 보고 그 집도 그때 방송에서 한번 난리를 펴서 그 집에 한번 저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청소년이 돈이 없어 싸구려 음식 먹다가 다 그렇게 몸이 망가진 자. 그래서 대장암은 냉장과 결장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가장 두려운 게 암보다 더 두려운 게 이제 치매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먹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현대인의 두려움 치매.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국민은 암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한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유병률이 10% 정도 달한다. 자, 고령사회 재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혈관 감염이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혈관 감염 관리 많이 했죠. 내 혈관만 제대로 뚫려 있으면 병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혈관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음식에서 식당에 가서 맥없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사 먹었던 외식에서 또 귀찮아서 라면에 물 부어 먹고 라면 끓여 먹는 그런 데서 다 내 치매가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 그거죠. 저는요 저희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주위에서 자연 요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교육을 받고 음식을 제대로 먹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혈관약, 당뇨약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공장용 그 진간장 있죠. 그건 쓰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요소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고도 그 진간장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거든요. 네. 아까 이제 소금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소금도 우리가 노폐물을 대신에 더 빼야 돼요. 제가 갖다 먹는 소금은 50년 동안 소금만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그 소금에서 노폐물 빼는 기계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폐물로 그 소금을 노폐물을 다 뺀 다음에 초미세 현미경으로 그 노폐물을 0%로 만들어서 소금을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실 수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봉선화 소금 치시면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아주 가격도 싸고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장인들이시죠. 6,000원어치 소금 하나 사면은요 6,000원짜리 사면 한 3, 4개월은 먹어요. 좋은 소금으로 여러분들도 드시라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2차 우리 교육 끝나고 한 10분 쉬셨다가 2차 교육할게요.